안녕하십니까. 헬로에고 글로벌 센터장 원수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유튜브에서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국내 국제학교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해외에 거주 중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국제대회 문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6월 저희가 여름학기 시기에 맞춰서 우사코 준비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접 컴사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직 메이저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사코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 역량이라고 여기시고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국 대학으로의 그 입시 실적을 실제 만들어내고 계시는 저희 홍성기 소장님을 모시고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네, 오랜만에 또 유튜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또 미국 대학교, 특히 명문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나 또 요새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경영 쪽이나 파이낸스 아니면 뭐 아트 쪽으로 가는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충분히 자신의 어떤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한번 저와 같이 이렇게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항상 지을 때 좀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어봤어요. AI 디지털 세상, 미국 탑 클래스 대학을 목표한다면 유사코는 필수. 네, 항상 뭐 비슷한데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죠, 그죠? 네, 이제 조금 또 새로운 내용들로 한번 채워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 항상 시작할 때 그 자랑을 먼저 하죠. 저희 그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이제 같이 저희가 길러냈고 또 그리고 이 길러낸 학생들이 또 현재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로알고 글로벌의 멘토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냈는데 뭐 MIT를 비롯해서 카네기 멜론, 스탠포드, 그 미국 또는 영국의 이제 아주 우수한 명문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을 저희가 배출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 내용은 그 구글 코드 레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어제 기사를 봤는 엊그저께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좀 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기업이 생겼어요. 혹시 어느 기업인지 아시나요, 어머님들? 네, 그 맞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업체죠.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뛰었냐? 사실은 갑자기도 아니에요.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까지도 제치고 이제 시가총액 2위 이제로 올라서게 됐는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었냐면은 이 AI를 학습할 때 필요한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여서 그래요. 요새 AI가 엄청나게 뜨겁죠. 얼마 전에 챗GPT의 버전 4.5라는 것도 새로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AI가 사용되고 있어요. 애플에서도 최근 iOS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에 AI, 챗GPT를 활용한 어떤 AI, 시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지각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뭐 학부모님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분명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글이 코드를 레드한 거는 뭐 놀랄 게 아니죠. 이미 시가총액도 이렇게 추월당했는데 뭐 아니면 AI가 뭐 밥그릇 뺏는다 할리우드 이거 불과 1, 2년 전 코로나 때 뉴스예요. 진짜 근데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새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 뭐 챗GPT를 필두로 해서 뭐 구글의 바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성형 AI 시대예요. 이 생성형 AI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AI는 뭔가 주어진 어떤 그
동작을 하는 것만 잘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바둑을 두는 AI, 말파고 이런 게 있었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는 AI 이런 한 분야의 일들만 가능했었는데 이 챗GPT를 비롯한 이런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작업들을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글을 적는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좀 보고서 놀랐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한 세네 달 전 뉴스였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게 되게 평범한 뉴스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보이는 이 아나운서가 AI 아나운서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나운서야말로 뭔가 AI로 대체하기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런 어떤 목소리 그리고 정확한 발음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AI는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로 뭔가 아나운서도 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실생활에 가깝게 변화의 물결이 스며들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있으면은 뭐가 있죠? 기회가 있죠. 근데 이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조금 잘못 포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앞으로 뭐 코딩도 인공지능이 막 다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하는데 그럼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우리 그냥 그 툴만 써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반대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런 학부모님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요. 혹시 어머님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열의 9은 이야기만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님들도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그렇다는데 직접 사용할 엄두는 또 안 나죠. 왜냐면은 그 이전까지 뭔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좀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불리는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놔야 이런 툴들, 이런 새로운 뭔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내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내 것으로 활용한다는 건 바로 뭐다? 대학 입시에 뭔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ABC도 모르고 영어로 회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저러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항상 예시를 들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번 올해년도 이제 UIUC 이제 진학했던 학생의 어떤 포트폴리오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이 친구는 코딩을 막 잘하진 않아요. 유사코 막 골드, 플래티넘 이 정도 갈 정도로 잘하지 않은 학생인데 흥미는 많이 있어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그러면 유사코랑 뭐 ACS의 올스타 이런 거 진출하고 하면서 어떤 걸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은 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를 진행했는데 하나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자전거를 이 친구가 좋아했는데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뭐 색깔, 원하는 구조 이런 거에 자전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전거를 디자인해주는 그런 생성형 AI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근데 이 친구가 하나부터 열까지 코딩으로 다 한 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툴들이 당연히 자전거 만드는 AI는 아니겠죠. 그거를 잘 조합하고 뭔가 내가 바꿔야 할 부분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저거랑 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러한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또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뭔가 포럼창이 있죠. 뭐 Please help me debugging this code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코딩 클럽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를 이 친구가 또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 뭔가 질문을 올리면은 우리 뭐 옛날에 네이버에 뭐 지식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 올리면은 답변하고 그런 사이트를 학교 교내 사이트로 만들었는데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직접 답변을 달지 않아도 저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AI 봇이 답변을 달아놨죠.
AI 봇 이렇게 뭔가 자동으로 답변이 달리도록 챗GPT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웠었는데 학교 코딩 클럽에서 학생들이 이제 막 질문을 올리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그 뭔가 이런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의 특장점을 보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또 다른 사례를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파이낸스 쪽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유펜이랑 NYU 이렇게 진학을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사코 브론즈까지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막 코딩을 엄청 잘하거나 또 일찍 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특히 이 친구는 자신의 전공을 좀 살려서 파이낸스 이런 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크립토커런시의 가격 같은 거를 이제 보고서 미래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만든 모델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실제 소액이지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수익률이 몇 % 났다 이런 거를 이제 쬐끄만 페이퍼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친구가 진짜 좀 새로운 2024년의 스킬들로 무장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전공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신세대 친구구나라는 이미지를 대학교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대학교는 이미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작에 변했어요. 뭐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예전에는 뭔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 아니면 뭐 컴퓨터 전공을 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파운데이션을 완전 기반을 다지는 어떤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명문대 입시 준비위해서 이런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당연히 이제 뭐 GPA라든지 뭐 SAT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게 이제 아카데미랑 테스팅인데 이거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충분한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느냐? 바로 이제 레코니션이랑 액티비티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떠한 전공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시겠지만 이제 SAT나 GPA로는 변별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수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액티비티나 레코니션 부분이다. 뭐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 내가 아트 쪽으로 간다라고 해봐요. 그림 잘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GPA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할 텐데 그림 잘 그리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뭐 아트 쪽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다들 그림을 잘 그리고 다들 대회 어디 나가서 상도 타고 뭐 다들 거기 자기 사는 주라든지 동네에서는 그림 잘 그린다고 소문이 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뭔가 특별함을 보이려면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이거 작년에 이제 MIT 진학한 저희 또 멘토진으로 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제 학생의 포트폴리오였는데 이제 아트 메이저 원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10학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코딩을 통해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까 제너레이티브 AI랑 좀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이것도 AI를 활용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코딩을 활용한 건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뭔가 실시간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꼭 우리가 손으로만 그리라는 법은 없죠. 요새는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디지털 아트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막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코딩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스콜라스틱 아트 어워드라고 미국에서 진행하는 굉장히 큰 아트 대회에서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제 코넬에 진학 성공한 친구인데 이제 아키텍처 건축 쪽 진학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스마트 뭔가 시티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친구도 이제 유사코 취득하고 이제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주차 공간이 우리 부족한 그런 문제들 도시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 효율적인 위치, 누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가고 몇 대의 차가 올 거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플래닝을 하는 그런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걸 가지고서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이언스 페어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걸 가지고서 발표를 하는 대회 같은 건데 거기 나가서 이제 본선 대회 수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좋은 실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전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컴퓨터 사이언스는 설명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할 때가 되면은 저한테 그런 좀 고충을 토로하세요. 아니 우리 애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렇게 진학시키고 싶은데 너무 거기 경쟁 치열하고 너무 좀 이 막 요구하는 커트라인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이제 이런 코딩이라든지 유사코라든지 ACS 이런 걸 하면은 이러한 프로젝트로 나의 우리 자녀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훨씬 다채롭게 훨씬 더 경제 영역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당연히 해야겠죠. 네, 당연히 코딩 공부해야 하고 MIT 진학 성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유사코를 저희 헬로에고 글로벌과 같이 해서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서 파이널리스트까지 이제 진출한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막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뭐 캠퍼스 투어를 위한 VR 뭔가 이런 투어 가이드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이언스 페어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MIT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이라는 게 한 군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쓰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좋아하는 말을 한 가지 드린다고 했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무엇이다? 바로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영어라는 게 영문학과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어라는 거는 뭔가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영어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단순히 내가 어디 해외 같은 데 나가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를 넘어서 어떤 더 양질의 정보 아니면 어떤 뭐 더 경쟁력 있는 사람들과 이런 소통하거나 그런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건 단순히 코딩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AB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영어 같은 거 학습 언제부터 해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디지털 문해력도 최대한 일찍 왜냐면 우리 막 10학년, 11학년 되면 바빠서 코딩 못 하잖아요, 거의. 그때 와서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요새 학생들은 이런 AI라든지 생성형 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아까 지금 방금 옆에서 지나갔는데 옆에 이런 AI 프로젝트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요새는 막 코딩 같은 거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막 한 6학년, 7학년 되는 친구들도 쉽고 재미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 나가야 나중에 내가 이제 10학년, 11학년 돼서 전공 관련된 뭔가 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뭔가 특이한 거 만들 수 있고 나만의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까지 알겠어.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고 코딩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까 봤던 훌륭한 사례들처럼 이러한 멋진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퀄리피케이션에 도전하라. 네, 조금 식상한 말이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좋은 코딩 실력, 좋은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걸 갖춰야겠죠. 그런 거 갖추려면 뭘 해야 한다?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코딩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공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쉽게 알고리즘이랑 프로젝트 파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첫 번째 필수 요소 알고리즘 역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유사코라든지 ACS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기업 등에서 하는 알고리즘 대회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AMC 준비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 이런 거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유사코라든지 ACS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문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실력의 지표예요. 내가 자기소개서에 뭐 저 수학 엄청나게 잘하고요. 뭐 이런 것도 막 진도 어디까지 나왔고 이렇게 말로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딱 뭐 하나면 끝나요? 수상 실적 하나면 끝나죠. 뭐 에이미 진출 아니면 뭐 어디 뭐 유사모 뭐 이런 거 진출 뭐 이런 거면 이제 수학 실력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코딩에 관해서도 나 이런 언어들 할 줄 알고 이런 거 해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퀄리피케이션 객관적인 어떤 게 필요하다. 그 객관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여기 보이는 유사코랑 ACSL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두 번째 필수 요소로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젝트 역량이에요. 프로젝트는 앞서 봤던 수없이 많은 예시들처럼 자신만의 뭔가 독창적인 내가 가진 어떤 탤런트, 내가 가진 어떤 인터레스트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또는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쬐끔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공부 잘하고 어떤 수상 실적 좋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 역량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철학, 나만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제일 잘 뽑힐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국내의 대회들이 있어요. 뭐 삼성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컵이라든지 인텔에서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학생들 모여서는 ISF라든지 MIT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뭐 캠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 제가 아까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유사코랑 ACSL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코딩 할 줄 안다. 어떤 프로젝트 해봤다. 그러면은 단지 프로젝트 띡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유사코랑 ACSL 최소한 브론즈 또는 ACSL 같은 경우에 인터미디에이트 정도, 올스타 진출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애가 이거 진짜 자기가 했구나. 애가 이거 진짜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 대학교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코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한 5년 전, 6년 전 제가 처음 요거 이렇게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매번 설명드려야 하는데 유사코라는 거 이제 또 그래도 혹시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죠. 그리고 브론즈, 실버, 골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단계에 응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브론즈 시험 볼래, 실버 시험 볼래 이런 식으로 응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이런 표들도 있는데 아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저희 세미나 끝나고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저희 또 구독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목표로 하는 BCS 전공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거가 유사코 실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딱 수학으로 따지면은 AMC 상위권 또는 에임이 진출할 정도 그 정도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가 뭐 지금 당장이 뭐 유사코 실버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꾸준히 길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BCS 전공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사코 실버 정도 그리고 CS 쪽으로 갈 거다 또는 내지 공대 쪽에서도 뭔가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학과들 있죠. 수학 쪽이라든지 통계 쪽이라든지 데이터 애널리티क्스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가려면은 유사코 골드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갖고 오는 표가 있죠. 미국 대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 요새 이제 유사코가 이제 굉장히 또 난이도도 많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또 많이 응시함에 따라서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또 커트라인도 굉장히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코 실버 정도면은 이 친구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네. 이 정도 이제 수준이고 이제 뭐 저희가 0점에서 10점 사이로 이렇게 했을 때 5점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ACSL이라든지 에이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6점 좀 임프레시브한 정도 수준이다. 이게 유사코 골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사코 플래티넘이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거의 그 동네 그 주에서는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진짜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제 제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파이널리스트, 그러니까 미국 국가대표 전 단계죠. 거기 수준까지 간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좋은 대학교 갔어요. 뭐 카네기 멜론, MIT 아니면은 스탠포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갔거든요. 이 정도 가면 거의 내가 원하는 대학은 무조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티켓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재미삼아 이제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무엇이냐? 이제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가상의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만들어 와봤어요. 저희가 지금 몇 월이죠? 6월 중순이죠. 6월 중순이면 뭐가 있죠? 아마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지금쯤 이제 방학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방학을 이제 할 예정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앞으로의 진로가 바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내가 아직까지 뭐 CS 전공할지 모르겠다 또는 CS 관심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커리큘럼 추천드립니다.
딱 지금 때쯤에 이제 브론즈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 마침 또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데리고서 쭉 겨울까지 진행하는 이런 유사코 특강반 이런 것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브론즈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겨울에 보통 저희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유사코 통과하고 ACSL도 그때 막 같이 응시하고 또 내년도에는 실버 진행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AP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또 이 그 ACSL 같은 거는 시니어까지 진행하면서 뭐 서머 캠프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같은 거에 들어갈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10학년, 11학년 때는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전공하는 학생들은 좀 다르죠. 유사코를 1년 정도 더 해요. 그래서 골드까지 따는 걸 일단 최소 목표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가 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두 가지 대회가 있다고 했죠. 뭐였죠? 하나는 유사코고 하나는 ACSL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무엇이냐? 유사코에 좀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유사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예요. 왜냐? 유사코랑 ACSL이랑 보는 시험 영역이 아예 다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몰주한다고 해서 비행기 운전할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유사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리즘적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력, 수학적 사고력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죠. ACSL도 물론 객관적인 지표인데 얘는 뭘 보는 시험이냐? 이론, 구현하는 역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코딩으로 얼마나 잘 구현을 해내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유사코랑 마찬가지로 여러 디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그래서 9학년 이하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주니어 시험을 응시하면 되는 거고 10학년 이후의 학생들은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이 좀 특이한 게 필기랑 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특히 처음 공부한 학생들한테 뭔가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목표도 없이 막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보다 특히 이제 유사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목표로 해놓고 달려나가면 좀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게 ACSL 주니어 이것도 같이 시험을 보자. 왜냐? 여기 필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필기 시험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토픽들 에 관한 객관식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코딩 해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사코에 비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해놨죠.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고 수상하는 것도 그만큼 더 쉬울 수 있더라.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최종 결승전에 올스타전에서 수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스타전 진출하는 걸로도 서티피케이트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목표로 한다면은 첫 발을 디딛는 우리가 이제 코딩 세계의 첫 발을 디딛는 그 첫걸음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은 올스타에 퀄리파이 하는 게 예를 들어 유사코 실버 진출하는 것 정도의 어떤 뭔가 가중치를 가진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상을 따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올스타 골드 메달을 따는 거는 유사코 골드 정도의 이제 어떤 좀 굉장히 높은 성취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SL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유사코만 보면 되지 왜 ACSL을 왜 보냐요? 이게 다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등용문이 돼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구글에서 진행하는 대, 페이스북에서 진행하는 대, 아니면은 HP 여기서 진행하는 대, 또 유펜에서 진행하는 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CMIMC는 카네기 멜론에서 진행하는 대요. 또는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있어요. 막 내가 어디를 지원하려고 한다. 꼭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어떤 기업의 이런 코딩 대회 같은 거를 본다면 굉장한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그러면은 그때그때 따로따로 준비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헬로알고 글로벌과 함께라면 이런 대회들도 같이 준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사코, ACSL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대동소이한 포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회들도 추가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ACSL이 뭘 길러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구현하는 역량을 길러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엄청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다. 구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구현을 하는 역량들을 길러준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미난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열성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이 막히네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구현 역량 어떻게 이 ACS랑 관련이 있는데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몇 문제 갖고 왔어요. 왼쪽에 보면 뭔가 체스판이 있고 체스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서 뭔가 이거 뭐 체크인지 뭐 체크메이트인지 뭐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죠. 뭔가 굉장히 좀 우리가 하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일상생활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오른쪽에 보면 또 퍼즐 같은 게 나왔어요. 이런 좀 ACSL의 특징이 구현을 요구하는 어떤 퍼즐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그거야말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내가 진짜로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접하게 어떤 구현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BCS 전공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ACSL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사코는 실버까지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ACSL을 우리가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주니어 저 나이가 안 돼서 못 보는데요. 그럼 인터미디에이트부터 봐도 괜찮아요. 그때에서 인터미디에이트나 시니어 최소 올스타 진출을 목표로 해야 내가 CS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 간다 하더라도 내가 코딩 할 줄 안다 증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전공하는 친구는 당연히 뭐예요? 수상을 목표로 해야겠죠. 시니어까지 수상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적이고 특히 또 각 대학별로 진행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대회에 응시하는 것도 이제 11학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긴 내용인데 정리를 드릴게요. 딱 세 줄 요약, 세 줄 아니고 5줄인데 5줄 요약 드리면은 저희가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유사코 실버 또는 골드. 내가 CS 전공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실버 또는 골드 이상. ACSL 올스타 실버 메달 이상. 이 실버 메달 이상. 저 BCS 전공인데요. 그러면은 올스타 진출 이 정도까지.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대회 한 번 이상 수상. 이 정도면은 수상 실적은 코딩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최소한 구색은 갖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해야 한다? 나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해야 한다. 개인별 프로젝트 2개 이상. 이거는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보고서를 적거나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그냥 해봤다 끝 이런 거 아닌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대회에 한 번 이상 수상을 한다까지 이어지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인 어떤 테크트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나만의 이 스토리를 어디다 녹여내느냐. 저기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 대회 여기에 최대한 나만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또 긴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학생들 또 지금 이제 막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놀고 있거나 막 SAT 학원 가거나 이런 학생들이랑 어떻게 코딩 공부를 또 진행해 나갈까 하는 거를 저희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저희 헬로알고의 실적 먼저 이렇게 자랑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대표 과정까지 올라간 학생이 3명이나 돼요. 또는 플래티넘 과정이 8명, 골드 40명, 실버 106명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 엄청난 좋은 실적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또 ACSL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 90% 이상이 올스타전 진출했어요. 그리고 실제 수상으로 이어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뭐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예일 뭐 이런 굉장히 국내 유수의 대학들 진출을 했고 그 친구들이 다시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또 생생한 그 현장의 경험을 또 전수하는 그런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멘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저희 현지 멘토 지금 미국에 있으면 지금 자고 있겠네요. 네, 미국에 있는 현지 멘토님들을 소개를 하면요. 네, MIT 진학한 우경환 멘토. 네, 그 아까 포트폴리오라든지 수상 실적에서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는 이신 멘토도 있고요.
또 UIUC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는 박혜준 멘토도 있습니다. 또 저 멀리 영국에서 이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포드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는 장문영 멘토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이 세미나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당수 분들이 한국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뭐 이제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보딩스쿨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오는 이런 학생들일 텐데 한국 멘토진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 긴 시절에 저네요. 감회가 새로운데 네, 홍선기 교육소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세대 이제 나오셨던 이호정 멘토님도 계시고요. 프로젝트 이런 쪽 경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김진호 멘토님, 이분도 이제 연세대 졸업하시고 삼성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다가 또 이제 교육의 뜻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고려대학교의 사이버 이제 국방학과 정보보호학부라고 있죠. 이제 거기 재학하시고 이제 AI 대학원 진학하신 김남일 멘토님도 계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이제 나오신 박민수 멘토님, 굉장히 또 이제 이 그 정보 올림피아드라든지 또 학생들 굉장히 알고리즘 아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제한재 멘토님, 이분도 이제 국가대표 상비원까지 하셨던 분이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빠삭하시고 실제로 스타트업도 몇 개 이렇게 좀 운영하시는 그런 멘토님이십니다. 또 이재준 멘토님, 이분은 이제 지금 박사과정 밟고 계시고요.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랑 굉장히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되게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친구 같고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지도를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 이재준 멘토님도 계시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헬로알고 저희 처음 거의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강의 경험이 5년, 6년 이 정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의심하실 필요 없으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우성 멘토님, 딱 얼굴에서 이제 드러나죠.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또 이게 또 그만큼 또 학생들이랑 이제 친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정보 올림피아드 쪽 이제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신우성 멘토님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또 자랑을 쫙 하고서 이제 끝나는데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세미나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뭔가 공감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로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저는 아까 봤던 커리큘럼이랑 좀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이 정도 하는데 어떤 거를 들어야 할까요? 이런 좀 궁금함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실제 헬로알고 글로벌에선 도대체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어떤 타임에 어떤 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핸드폰이래. 죄송해요. 학원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전화 상담을 드리고요. 뭐 오늘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지금 잠깐 전화 주셔서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저희 세미나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채팅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또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35분인데 앞으로 5분 정도, 대략 한 40분 정도까지 이제 간단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송 끝내지 않고 여기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제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우선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한 해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유사코 ACSL 특강 관련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알고랑 헬로알고 글로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헬로알고 글로벌이란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도 이제 있어요. 미국에도 실제로 저희가 법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 그래서 동부랑 서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학생 멘토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헬로알고랑 헬로알고 글로벌이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유사코라든지 AC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 겨울에 이제 시험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10월, 11월 이때 가서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 지금 딱 이제 시작을 하면은 코딩 이제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뭐 ASSL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KSF나 이런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반을 또 꾸릴 예정이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학생들마다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에 따라서 반 개설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너무 잘 설명을 했나요? 너무 잘 설명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또 질문이 따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밖에서는 지금 전화 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영어 수업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 헬로알고 글로벌 이제 멘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다들 이제 뭐 원어민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중학교부터 이제 나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지에서 미국 대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 수업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세미나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거의 바로 이제 헬로알고 글로벌 채널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또한 또 헬로알고 글로벌 채널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관심 있으실 만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토요일 밤에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헬로알고 글로벌 홍선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